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델타항공의 7년차 베테랑 승무원인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 노선에 도전했습니다. 한류의 인기로 LA 인천 노선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한국행 비행을 맡게 된 것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비행기는 결항되었고 그녀는 뜻하지 않게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 특별한 24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추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순간들. 과연 그녀는 서울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델타항공의 수석 승무원 사라 파커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하늘길을 날아다녔지만 이번처럼 특별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K-팝과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LA에서 근무하다 보면 한국행 비행편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들뜬 모습을 자주 봤죠. 특히 BTS나 블랙핑크의 공연이 있을 때면 비행기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곤 했어요. 한국 화장품을 찾는 승객들도 늘었고 기내에서 한국 영화를 보는 승객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저는 주로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을 담당했어요. LA 인천 노선은 제가 탐내던 인기 있는 노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아시아는 왠지 모르게 늘 망설여졌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담감도 컸어요. 그러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LA 인천 노선에 지원했고 다행히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LA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12시간의 긴 여정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24시간 체류 후 다시 LA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죠. 이전에도 아시아의 여러 공항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와 시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모든 안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제공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비행 준비를 시작하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뉴스에서 폭설 소식을 들었지만 설마 비행에 영향을 줄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었죠. LA는 늘 화창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커 승무원님, 죄송하지만 오늘 비행은 결항될 것 같습니다. 운항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석 퍼서로서 수백 번의 비행을 했지만 결항은 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외국에서의 결항은 더욱 그렇죠. 승객들의 불만도 걱정되었고 낯선 도시에서의 체류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인천공항의 대처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결항 공지가 나가자마자 모든 승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호텔 예약과 교통편 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저희 승무원들을 위한 숙소 배정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호텔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문득 작년 뉴욕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폭설로 인한 결항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승객들은 불만을 토로했고 직원들은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항 로비의 대형 전광판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교통정보, 대체 교통편 안내, 심지어 숙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거든요. 승객들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짜증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해심 많은 표정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파커씨, 이쪽 호텔로 가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비행 전까지 편하게 쉬세요. 인천공항의 직원이 건넨 안내문에는 호텔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편의시설과 비상연락처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7년간의 승무원 생활 동안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결항될 때면 승무원들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곳의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보니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낯선 도시에서의 하룻밤이 기대되기까지 했죠. LA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니까요. 그리고 이 기대는 곧 놀라움으로 바뀌게 될 거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쏟아지는 눈 속에서도 도시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도로 곳곳에서 눈을 치우는 작업차들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공연을 보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렇게 저의 예기치 못한 서울에서의 하룻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기 전 공항 직원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공항 근처 호텔도 좋지만 서울 시내 호텔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폭설이지만 공항 철도가 정상 운행 중이라 오히려 도심으로 이동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폭설이 내리는 낯선 도시의 심야 이동이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료 승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서울 도심에서의 하룻밤이 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럼 도심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공항 직원의 태블릿에서 실시간으로 호텔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어요. 명동, 강남, 홍대 등 서울의 주요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호텔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가격대, 교통편, 주변 시설까지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동의 이 호텔은 어떠세요? 지하철역과 가깝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우리는 명동 지역의 한 호텔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호텔 예약 확인 메시지와 함께 상세한 교통 안내가 저희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은 이미 깨끗하게 제설되어 있었어요. 승무원 경력으로 전 세계 많은 공항을 경험했지만 이런 신속한 제설 작업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열차가 5분 후에 도착합니다. 폭설로 인해 평소보다 2분 정도 지연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의 안내 멘트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나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5분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깨끗했고 난방도 적당했죠. LA의 대중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폭설 속 운행하는 열차가 맞나요? 동료 승무원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열차는 마치 날씨와 무관한 듯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눈이 쌓인 도시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역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정보였어요. 다음 역에서 이번 출구로 나가시면 호텔 방향입니다. 현재 적설량 8cm, 도보 예상시간 7분이며 우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정보 제공에 우리 모두 감탄했죠. 실제로 역에 도착해보니 우산 대여 서비스까지 정확히 안내된 대로였어요. 심지어 우산은 무료로 제공되었고 반납은 호텔 프론트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은 이미 제설 작업이 끝나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상점들의 직원들이 자신의 가게 앞을 깨끗이 치우고 있었죠.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서울, 마이 소울. 호텔 직원의 밝은 미소와 함께 체크인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심지어 아침 식사 시간을 물어보더니 폭설로 인한 교통 상황을 고려해 식사 시간을 30분 일찍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낯선 도시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은 밤이었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결항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항공사에서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비행 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였죠. 놀라웠던 건 단순히 비행 시간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상세한 교통편까지 안내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눈이 더 많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첨부된 링크에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저 비행 시간만 안내해줄 뿐 공항까지 가는 방법은 승무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거든요. 문득 궁금증이 생겨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 일찍 택시 예약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저희가 미리 콜택시 회사와 협의해두었어요. 몇 시로 예약해드릴까요? 이런 준비성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다른 나라 호텔들에서는 폭설이 오면 대부분 택시를 구하기 힘들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었거든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거리의 제설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제설차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 가게 앞을 쓸고 있는 상점 주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피곤했지만 잠들기 전에 동료 승무원들과 단체 채팅방에 오늘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폭설에도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도시는 처음이야. 맞아요. LA였다면 벌써 도시가 마비됐을 거예요. 내일은 도시 구경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울 구경도 해보고 싶네요. 채팅방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처음에는 결항 소식에 실망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죠. 방 안의 에어컨도 인상적이었어요. 밖은 춥지만 실내 온도는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창문 가까이 가도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중창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나 봐요. 침대에 누워 TV를 틀어보니 날씨 채널에서 실시간 기상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단순히 날씨 예보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내일은 더 기대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평소 같았다면 낯선 도시에서의 결항은 큰 스트레스였을 텐데 오늘은 왠지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눈으로
호텔 창밖은 하얀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일찍 일어난 저는 호텔 1층 라운지로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기로 했죠.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거리는 이미 활기찼어요.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는지 대로변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상점 주인들은 자신의 가게 앞을 부지런히 쓸고 있었습니다.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벌써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프론트 직원이 다가와 커피를 리필해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으로는 서울 시민들은 눈이 올 때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것도 새벽부터요. 시간이 흐르며 출근길 인파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영국의 버스 정류장 같았거든요. 버스 도착까지 3분 남았습니다. 전광판의 안내를 보고 있자니 정확히 3분 후에 버스가 도착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확성이었죠. 더 놀라운 건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이 정확성이 유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저도 잠시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혼잡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깨끗한 역사, 완벽한 안내 시스템, 그리고 스크린도어까지. 7년간의 승무원 생활로 전 세계 많은 도시의 지하철을 경험했지만 이런 수준의 시설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열차는 잠시 후 도착합니다. 승강장 가장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 주세요. 안내방송이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섰어요. 파리나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열차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탑승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환승 시스템이었어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모든 안내가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좌측으로 비켜서서 우측은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과정이 이렇게 편리할 수 있다니. 뉴욕의 펜실베이니아 역이나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환승 통로는 마치 쇼핑몰처럼 깨끗하고 밝았어요. 중간중간 설치된 안내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심지어 버스의 혼잡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탑승하시면 좀 더 여유 있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전광판의 친절한 안내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런던의 지하철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세심한 배려였죠. 출근 시간이 무르익어가며 역사는 더욱 붐볐지만 혼잡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도시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네요.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도시와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기술적인 발전도 놀랍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LA의 교통 체증이 떠올랐어요. 같은 폭설 상황이라면 아마 도시가 완전히 마비되었을 텐데 이곳은 마치 날씨와 상관없이 도시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라테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다시 한번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도로에는 제설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더 필요하신가요? 카페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인지 외국인인 걸 알아보고 영어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이런 작은 배려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눈이 더 많이 왔는데도 도시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게 신기해요. 제 말에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은 이제 이 정도 눈은 문제 없어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시민들도 다들 협조적이거든요. 창밖으로는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인 인도를 걸으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건널목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은 마치 스위스의 작은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지도를 다운로드받아 살펴보았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의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뉴욕의 MTA 앱이나 런던의 TFL 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직관적이고 정확했죠. 이 정도 서비스라면 관광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앱을 보니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열차 위치, 출구 정보, 주변 명소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버스를 놓친 승객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다음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은 파리나 로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온 동료 승무원들이 보였어요. 그들도 저처럼 일찍 일어나 서울의 아침 풍경을 구경했나 봅니다. 사라, 너도 봤어? 이런 폭설에도 도시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 정말 놀랍지 않아?
LA였다면 지금쯤 도시가 완전히 마비됐을 텐데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서울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감탄했죠. 특히 대중교통의 정확성과 편리성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 노선에 지원해야겠어. 나도. 이번엔 일부러 하루 더 머물다 가고 싶어. 동료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지, 그리고 왜 이 도시가 이토록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 주변을 산책하는데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이 보였어요.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기저기서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죠. 물론 모든 곳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이면도로는 아직 눈이 쌓여 있었고 일부 가파른 골목길은 꽤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폭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 교통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진 저는 호텔 프론트에서 서울 관광 정보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서울교통공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였죠.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프론트에 문의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가이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마침 오늘이 목요일이었고 폭설로 인해 자리도 여유가 있어 바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 관제센터를 둘러보시죠. 김태현 과장님은 영어로 유창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이 자주 방문한다고 하네요. 특히 폭설 대응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관제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되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가득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 주요 도로의 제설 현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지금 보시는 건 AI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량을 예측하고 최적의 배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해요. 시스템의 정교함에 놀랐어요. LA의 교통관제센터도 가본 적이 있지만 이 정도로 통합된 시스템은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버스와 지하철의 완벽한 연계였어요. 폭설이 내릴 때는 특별 모드로 전환됩니다. 모든 제설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시민들의 제보도 즉시 반영되죠. 스크린 한쪽에서는 시민들의 실시간 제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끄러운 구간이나 제설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면 즉시 가까운 제설 차량으로 정보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관제실 한쪽에서는 외국어 전담팀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런던의 교통관제센터는 영어만 지원하는데 말이죠. 가장 자랑스러운 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관제 시스템이에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 경로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이 직접 지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첨단화되어 있으면서도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파리의 교통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를 추구하지만 서울은 기술과 인간미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번 폭설 때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나요? 제 질문에 김 과장님은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어요. 실시간 배차 정확도가 98.5%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평소에도 85%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였죠. 이 시간에 견학을 마치며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가진 진정한 강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시민과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다음 견학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약해주세요. 김 과장님의 말씀처럼 서울의 시스템은 누구나 와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늘 시민들의 필요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서울이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특별한 공간을 하나 더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시민체험관이었죠. 여기서는 실제 관제 시스템의 축소 버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견학 코스로도 인기가 많아요. 미래의 교통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죠. 체험관에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었어요.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죠.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체험관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이 실제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체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로비에 있는 방문자 노트를 보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의 소감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이 서울의 시스템에 감탄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교통공사에서 왔는데 서울의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도쿄의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서울의 통합관제는 배울 점이 많네요. 뉴욕의 교통체계도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자 노트를 읽으며 서울의 시스템이 얼마나 세계적인 수준인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첨단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안 문제로 이런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개방적인가요? 제 질문에 김 과장님은 의미심장한 답을 해주셨어요. 시스템의 주인은 결국 시민들이니까요. 시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때 시스템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첨단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던 거죠.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관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 이제는 다른 눈으로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이 시스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도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서울은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지도를 들고 서 있는 외국인 관광객 가족을 보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그냥 지나쳤지만 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분이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갔습니다. 서툰 영어로 길을 설명하려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완벽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보여주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길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지하철역은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주변의 출구 번호가 너무 많아 헷갈렸죠. 하지만 길을 물어볼 때마다 누군가는 친절하게 도와주려 했습니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서로 답답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조금 다른 광경도 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지만 가끔 새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쁜 출근길에는 서로 살짝 부딪히며 급하게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거리는 더욱 북적거렸어요. 식당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일부 인기 있는 곳은 긴 대기줄이 보였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를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영어 메뉴가 있긴 했지만 음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망설여졌죠. 그때 옆 테이블의 손님이 도움을 줬습니다. 서툰 영어로 메뉴를 추천해주고 심지어 주문도 도와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우산을 건네주었어요. Take this. You can return it later. 비록 낡은 우산이었지만 그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귀국하기 전 잠시 커피를 마시러 들른 카페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카페 주인이 제설 작업을 하는 이웃가게 직원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넸는데 그게 SNS 영상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었어요. 그저 추우니까 이거라도 마시라며 건네는 소박한 친절이었죠. 물론 서울이 완벽한 도시는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바쁜 일상에 지친 표정의 시민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친절들이 있었고 그것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 많은 공항 도시들이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서울은 그것을 넘어 소소한 인간미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눈은 잠시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미끄러웠어요. 연세 있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팔을 내어주어 부축했고 또 어떤 이는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함께 가더군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공사 중이라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해야 했죠. 일부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현실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특히 무거운 캐리어를 든 승객을 몇몇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역사 안에서는 작은 실랑이도 목격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학생과 노인분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곧 주변 승객들의 중재로 해결되었고 학생은 자리를 양보했죠. 완벽한 시민의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물을 사는데 계산대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바쁜 시간대라 뒤에 서 있던 손님들이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래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죠. 직원은 서툰 영어로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 애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서울은 완벽한 도시가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도시구나. 시민들도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역 근처 작은 분식집의 풍경이었어요. 눈이 많이 왔다고 음식값을 조금 올린 곳들도 있었지만 이곳은 오히려 눈 오는 날 특별 서비스라며 떡볶이를 주문하면 어묵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비록 작은 서비스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분명 현대적이고 빠른 도시예요. 때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버거울 때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
도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LA로 돌아가야 하는데 문득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24시간의 짧은 체류였지만 폭설이라는 특별한 상황 덕분에 오히려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24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결항 소식을 들었을 때의 당혹감, 낯선 도시에서의 불안감은 어느새 감동과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도시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새벽부터 눈을 치우는 시민들,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친절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텐데 서울 시민들은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동료 승무원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서울에서의 하룻밤이 특별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동료는 이미 다음 한국 노선에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나도 그럴 생각이야. 이번엔 며칠 더 머물면서 제대로 보고 싶어. 체크인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7년간의 승무원 생활 동안 수많은 도시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은 처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건 화려한 관광지나 호화로운 시설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작은 감동들 때문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첨단 시스템이 만나 만들어낸 이 도시의 저력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한 정을. LA로 돌아가면 많은 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한국은 어땠냐고. 그러면 이렇게 답할 생각입니다. 서울은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도시야. 완벽한 시스템 속에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곳이지.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도시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델타항공 승무원 사라 파커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